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하면서 다소 나은 그런 흐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는 공포가 또 있었는데 이게 3거래일 안에 수습이 되면서 그런 공포, 저점을 다시 깨고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공포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이제 옆으로 가거나 반등을 하거나인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횡보 쪽이 유력하고, 이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급등락하지 않고 천천히 절하가 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게 성공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갈 때까지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절하가 돼서 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정도가 된다면 이 산업 경쟁력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더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방어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다시 반등할 만한 그런 가치 근거를 만들어낸다는, 요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 횡보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절하되는 이런 구조가 가장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한 것도 삼성전자 실적 때문인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은 아시다시피 예상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15조 원, 16조 원, 이제 14조 원까지 떨어졌고, 이것마저도 환율 효과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있던 전망에 비해서 한 3조 원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물가 상승이나 이런 어려운 재반 여건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주가 내린 거에 비해서는 이만한 실적이면 주가가 과하게 내렸다, 이런 인식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안정세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옆으로 기면서 오는 그 우리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고통들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몸이 긴장을 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병원에 실려가고 안도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마치 마취가 풀린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처럼 급락해서 마이너스 얻어 터졌을 때는 정말 눈이, 예, 눈 뜨고 봐도 믿기지가 않고 머리가 하얗게 질리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냥 당황스러운 감정이 더 큽니다. 옆으로 이제 기게 되면 조금만 올라도 매물에 얻어 터지면서 못 올라가는 주가를 볼 때 도대체 내 본전을 언제 찾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회의감이 들고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이 구간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게 그나마 모르고 계신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더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는데, 2020년에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도 뭐 지금 상황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그 삼양엠텍 경영진하고 그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주운동을 통해서. 예. 근데 이 삼양엠텍도 보시면 2020년 이때 조금 더 2020년 3월에 보시면 이때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요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코로나발로 주가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예.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어떤 소액 주주들의 견제, 그리고 이사회 진출을 통해서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뭔가 지금의 구조, 그 당시에 삼양엠텍의 구조라고 하면 그 좀 소극적이다. 소극적이고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서 가져가는 어떤 급여라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집중되어 있다. 주주들은 가져가는 게 없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쟁이 있었고, 요때 한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다가 시장 전체가 폭락하면서 주가가 다 부러져 버리니까
그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 시점이 돼서 이제 아마 회사 측에서 고용한 자로 추정되는 방해, 그러니까 게시판에 어지럽히는 그런 주체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그때 다 모아놓고 이 모욕죄로 고소를 넣으려다가 보류한 상태입니다. 예, 보류한 상태인데 그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어떤 되게 혼탁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혼탁한 거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이제 이런 짓까지 하네 이런 것보다는 에휴 뭐 의결권을 행사해봤자 뭐 하겠냐부터 해서 되게 그때 분위기가 처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결권을 위임을 하겠다는 분들께서도 거의 다 포기를 하시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때 더 사가지고 다음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때 돈이 다른 종목들도 다 박살나니까 얘만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이게 효과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싸게 더 사버리면 되니까 뭐 길게 가면 괜찮은 거지만 근데 이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박살이 나니까 뭐 이걸 더 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결국 주주총회에 갔었는데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 그 이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뭐 보안 요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분들이 정장을 입고 이렇게 쭉 지키고 있고 직원들이 이제 주주총회에 동원이 돼가지고 자리도 꽉 채우고 있고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그때 좀 그래도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게 그 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졌고 그래서 우리 표 계산도 정확하게 됐고 아주 페어하게 주주총회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주총회가 이때. 예, 그리고 이때 참여하시기로 한 분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EV 첨단 소재라고 이름을 바꾼 그 당시 액트라는 회사는 주주총회를 했을 때 꽤 많이 참석하신 걸로 한 60분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때 저 포함해서 4명이 왔습니다. 예, 주주총회 때.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주총회가 끝나고 그 저기 오셨던 분들하고 그 근처에 곰탕인가? 예, 곰탕집에서 밥을 먹는데 뭔가 그 밥맛이 그냥 뭐 이게 적당히 뭐 니 맛도 내 맛도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제 기억을 굉장히 씁쓸했던 예,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하고는 뭔가 정말 이 어려운 걸 같이 해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 한 분은 이제 교수님이고 두 분은 또 각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끈끈하게 지금도 마음은 뭐 평소에 매일매일 연락 안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주 그런 끈끈한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뭐 지금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이때 주주 명부를 못 받아가지고 이때도 매번 그렇지만 주주 명부는 매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 매번 못 받아가지고 그 이 주주분들을 찾으려고 또 하는 작업들 예. 그래가지고 뭐 그때 방법이 이제 뭐 다른 큰 회사 주주 명부를 찾아가지고 그냥 뭐 주소나 이런 거 보고 전화 아무나 드려가지고 혹시 주주 아니시냐 물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삼성엠텍 경영진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가도 부양을 했고 배당도 늘렸고 배당도 늘렸고 주가 부양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에 대한 권익도 뭐 바뀐 건 없지만 불만이 아니 돈을 너네한테만 쓰지 말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사주도 샀고 배당도 늘렸고 자사주는 또 소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주 가치가 좀 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삼성엠텍 경영진 입장에서는 저를 찢어 죽이고 싶겠지만
어쨌든 전체 주주들한테는 잘 됐고. 예, 그러면서도 제가 저때 소송 비용을 한 1억 정도 쓴 것 같은데 차익이 한 1억 정도 났습니다. 주식으로. 뭐 그래서 나름대로 뭐 여기서 좀 떳떳한 마무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때 뭐 코로나고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많이 위임하시기로 한 분이 아예 그냥 격리가 돼가지고 위임장도 못 받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도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해서 이제 세상이 전염병으로 도저히 뭐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지는 겁니다, 시장은.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은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다만 유동성이 줄어드는 걸 봤을 때는 그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예. 뭐 그래도 또 이 신호가 곳곳에 나옵니다. 이 대중 심리라고 하는 쪽인데 저는 이거를 가장 크게 봅니다. 예. 근데 주변에 이제 주식 투자 사실 이게 이것도 그런데 뭐 저번 예전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이러면 주식 얘기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다 합니다. 다 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조용히 있습니다. 예, 조용히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이제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반응으로 뒤집어 보면 적어도 더 이제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중심리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옆으로 길 거고 또 이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수가 지켜지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쉽게 뭐 신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보유적인 주식은 괜찮은 종목이라면 이제 그냥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뭐 1000포인트 빠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뭘 팔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때 불과 그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조금 넘었는데 그 전에 그런 뭐 참담한 상황이 있어도 시장이 다 개선이 되는 것처럼 뭐 그때는 뭐 중앙은행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지 않았느냐. 역설적으로 보면 나서지 않을 정도로 또 엄중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에어컨 때문에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예. DHC 현대산업이 파산하거나, 요거는 이제 요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적어도 이제 상장회사다. 상장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장회사가 파산할 만한 상황이다. 그 전에 뭘 하면 됩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시장에서 빨아오면 됩니다. 아니면 전환사채를 찍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상장 비용은 들지만 훨씬 더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물론 주주들은 유상증자 같은 거 해서 다 죽겠지만 적어도 회사 자체로는 좀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산 가능성은 뭐 상장 회사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DHC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 필수 조건이 이런 종목 파산만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기준으로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은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기업은행이 이 기업들을 잘 되게끔 지원을 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최대 주주가 정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주주가 정부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잘 되게 하고 그러면 나름의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도 나기 전에 이미 구조 조정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동네에 이제 공장이 4개가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자력 관련된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제 원전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지금 거의 망할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탈원전 벗어나니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은행에서는 이제 이 공장을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저처럼 이제 태양광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기업 물론 저는 한 가지만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싫어하니까 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 공장을 사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지붕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안정성이 크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가 부동산에서는 20억에 나와 있고 기업은행에서는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1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10억에 살 수 없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뭐 반응이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10억에 사서 이거를 태양광을 어디까지 설치를 할 수 있냐면 한 450kW 정도 설치를 하는데 임대료를 따지면 이 정도 용량의 임대료가 얼마였지? 7, 40, 한 3억 5천 정도? 뭐 이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대출 끼고 사가지고 임대료 냈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나중에 대출 갚고 그러면 그냥 공장 그냥 얻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계산인데 아무튼 뭐 비슷할 겁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공장 매각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부도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망할 기업들은 그 어차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취급을 안 해줍니다. 문턱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나중에 잘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뿌릴 겁니다. 예, 그때 좋은 예, 냉정한 평가 후기를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을 써보고 있습니다. 써보고 있는데 이 주방 세제 같은 경우는 예, 무자극이라서 다 좋긴 한데 거품이 좀 많이 난다. 뭐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제품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비누도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래서 마음으로는 일단 크게 나쁜 조건만 아니면 사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당 목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삼성증권 비중 5%에 손실이 15%. 요거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당 목적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체 안 하셔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계좌를 정직하게 내가 지금 백화점이 되어서 손실 천진 이 계좌를 공개를 한다. 요것만 갖고도 이미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익 난 거 공개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돈 딴 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인데. 근데 손실난 계좌를 공개한다. 이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이런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 이미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각오가 됐다는 거니까 좋은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공개를 하시면 다른 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리를 하고 계획을 잡아두시고 기준을 세워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익률 공개하는 거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만 매매했던 종목 공개하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익률이 뭐 얼마든지 다른 계좌로 뭐 조작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차명 몇 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매매 종목 예, 이거를 공개를 하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났고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정직하게 매매를 했으면 이걸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이런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수익률 계좌라기보다는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 분들, 즉
내 종목을 공개를 하고 매매했던 종목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름을 말씀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유튜브 중에서 뭐 계좌를 까서 믿을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1000만 명입니다. 이 1000만 명 중에서 로또 복권 800만 분의 1입니다. 1000만 명 중에서 계좌 훌륭하게 만들어지는 사람들 1명 나옵니다. 800만 분의 1인데 많이 나올 때는 뭐 30명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수익 나가지고 한 5에서 10명 정도 좋은 계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냥 운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수익 나던데요? 세상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한데 감사합니다. 그 이상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모른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용기를 내시면 꼭 내 계좌가 까발려지고 빨갛벗겨지는 이런 부끄러움을 참았다라는 것만 해도 앞으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권합니다. 예, 테크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계좌 공개해가지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뭐 별 볼 일 없다가 우연히 그냥 수익이 좋아서 예전에 공개했을 때 우연히 그냥 운 좋게 수익 나서 공개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내렸을 때 제가 주식 투자를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안 하는 바람에 뭐 무조건 그렇게 안 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은 수익률로 따지면 뭐 영신금속 갖고 있으니까 영신금속에서 그때 기준으로 한 1년 동안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나? 10%에서 그러니까 뭐 평가로 따지면 손실 났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완전 수익률로만 따지면 뭐 그냥 중간도 안 되는 겁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낮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1도 안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닐 거니까 그래서 계좌 수익률을 가지고 뭔가 한다. 물론 예 뭔가 자기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걸로는 충분한 안 까는 것보다 낫지만 깔려면 이름부터 해가지고 매매했던 종목들 다 까야 그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삼성증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은 그래서 내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지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다. 그리고 믿을 만한 내용을 다 까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세상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삼성증권은 배당주로 이렇게 사셨는데 삼성증권 작년에 배당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으면 그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줄고 이랬으니까 실적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배당 성향에 따라서 또 배당 성향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배당금의 원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배당금은 줄어들 거고 하지만 그 삼성증권에서 이 브로커리지로 가져가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가지고 지금 절반밖에 안 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 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하로 간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이상한 잘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증권은 단순히 이제 배당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배당에 대한 기대는 1년에 2번 하고 한 700원 정도 하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느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나중에 돼서 배당 시장이 정상이 된다면 다시 14,000원까지 회복하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인프라 관련해서 수익도 줄어들 거고, 예를 들면 뭐 다리의 통행량이 줄어들어서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삼성증권이 익숙하냐, 맥쿼리 인프라가 익숙하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으냐, 맥쿼리 인프라에서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으냐, 요걸 따졌을 때는 삼성증권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테크윙. 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창 이제 주가가 낮을 때 요 테크윙의 기술이 없이 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요 시점에 테크윙이 빠질 수가 없을 것이다. 삼성에서 테크윙을 배제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절에.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술을 배제를 할 수도 없고 삼성에 다시 장비를 뭐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때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이후로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시장과 함께 같이 꺾였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온 건 맞는데, 많은 정도 오면 뭐 사실 더할 나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도 그동안 가치 하락에 비하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제 저는 이 시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무관하게 사셨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크윙이 좋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비쌀 때는 또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싸면 좋아도 안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26,435원에 사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추세 따라서 간다. 그럼 추세 깨졌으니까 파셔야 되고, 테크윙이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샀다. 그럼 싸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불어나서 쌀 때까지 얼마나 견뎌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실적 대비해서 테크윙 주가가 좀 싼 편이고, 가치 대비해서는 뭐 조금 비싼 편이고,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는데, 이 적정한 종목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10,000원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좀 많이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5%니까 한 15% 정도 비중을 더 엎어가지고 10,000원까지 내려오면 사시고, 아니면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금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실적 추이를 봤을 때 그 정도 회복하려면 시장도 좋아져야 되니까 한 3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예, 빨리 해결하려다가 돈이 더 묶일 수가 있으니까 3년 정도 생각하고 10,000원까지 내려오면 더 사고, 아니면 그냥 없는 셈 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종목을 같이 자동차 주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공유 경제가 활성화돼서 미래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되게 좀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 공유 경제라는 부분을 코로나가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왜? 남이 타던 거 타면 코로나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공유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틀이 완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 경제라는 게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공유 경제가 아예 선택, 아니 생각조차 없는 틀 자체가 다 깨져버린 요런 상태고, 두 번째는 그 전기차. 전기차인데 전기차로 전환이 느린 게 좋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전기차로 전환이 다소 느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대비도 잘 돼 있고, 또 내연기관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예, 이런 상태고, 예, 그리고 세 번째 환율인데 해외에 아무리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부품들은 국내에 있는 현대모비스에서 제작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특히 그러면 환율의 수혜를 받는 쪽은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환율이 우호적이다. 자, 이런 세 가지로 인해서 현대차의 전망이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보더라도 현대모비스가 지금 뭐 연결 기준으로는 기아차, 현대차랑 이렇게 순환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치를 보면 되게 저평가인데 이것보다는 별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별도로 봤을 때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낮고, 그리고 실적 가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어떤 가격은 뭐 비싸지 않다. 근데 주가가 40만 원 찍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싸다. 그리고 10년 전에 40만 원 하던 종목이다. 그리고 수십 년간 30만 원대를 유지를 했고 수십 년간 10년 이상 20만 원대를 유지를 하던 종목이니까 지금이 뭐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그리고 그 10년 동안 현대모비스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 연간 2, 3조 원씩 불어나서 그 십수년 전에 현대모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회사가 됐다. 자, 이런 배경에서 지금 보면 가격이 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현대차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괜찮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모비스 괜찮은 상태고, 그 현대모비스보다 약간 더 괜찮은 거, 지금 시장 수익률보다 좋은 종목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빠지긴 했는데 올 들어서 보면 아직도 연초 가격보다 위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해서 도대체 얼마나 빠졌는지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좋고 최대 주주 지분율도 높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주가가 올라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1분기 실적을, 아니 현대글로비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드디어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운업이 점점 이제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실적 보면 4천억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이 6조 7,500억이니까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뭐 한 분기 만에 가치 자체를 다 증명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이었는데 그동안 이익을 계속 축적해서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거의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산 가치라는 것도 공급망 문제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고 성과가 올랐다는 걸 반영을 안 한 거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어떤 가치도 감가상각, 기계장치 이런 모든 것도 감가상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봤을 때 실질적인 가치는 이거보다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즉 프리미엄을 갖고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드디어 저평가가 됐다. 그동안 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유코카 캐리어스하고 이 유코카 캐리어스가 지분 20% 아니 현대 기아차 지분 4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량이 줄어들면 얘들 거를 뺏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로 진출을 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선사에다가 발주를 넣으면 됩니다. 컨테이너선 발주 넣고 벌크선 발주 넣고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이 해운업이 초호황이니까 그런 움직임만 보이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주가를 부양을 할 만한,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이 해운업의 진출을 다른 분야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 사실 뭐 대한해운의 신뢰도나 현대글로비스의 신뢰도나 보면 당연히 현대입니다. 예, 저기 페노션이나 현대글로비스냐 그러면 현대고, HMM이나 현대냐 그러면 현대고. 예, 그래서 잠재력까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어떻게든 현금화해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좋은 제반 여건에 저평가된 상태, 그 저평가도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저평가된 상태고 10년 전 가격하고 비교해서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기업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 중에서 가장 최선호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현대모비스고. 자,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뭐 밥이냐라고 본다면 현대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8조 원까지 쪼그라들었는데 내재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52조 원짜리 회사에 별도로만 보면 이게 흑자 규모가 크지 않은데 해외 법인들도 다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만 하더라도 시중에 뭐 거의 은행 수준까지 237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카드나 현대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이런 게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까지 끼고 있는 현대차 증권까지 포함을 하니까 이런 제조업과 금융을 같이 겸비를 한 이 돈과 제조업이 만나면 제조업의 성공은 결국 돈으로 얼마까지 버티냐이고 금융의 성공은 이자보다 기준금리보다 높은 안전한 대출처를 찾는 거고, 그게 현재는 상호 궁합이 맞으니까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83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인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시가총액 100조 찍어야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애들은 기껏해야 한 20조짜리인데 지금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바뀐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도 이제 2분기부터는 2조 원대로 회복할 것이고 그게 영업이익 8조 원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게 주가가 그러면 10년 전에 잘 나갈 때 주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다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낮네. 예. 10년 전에 비해서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데부터 짚어보면 싼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또 시장 대비해서 올해 보면 시장 대비해서 덜 빠졌습니다. 선방하고 있고,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또 더 나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정도가 더 심하니까.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고 그 현대모비스가 거의 뭐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현대모비스 지분이 어떤 식으로든 교환이 돼서 현금으로 들어올 거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나면서 현대차하고 예전에는 현대차 절반 수준의 영업이었다면 요즘 이제 거의 5분의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 전체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 중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성장성까지 갖고 있고 예전에 그 프리미엄이 저평가가 됐으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는 저평가 매력이고 기아차는 지금 실적의 개선 속도가 가장 좋다는 점. 그래서 4개 다 시장 대비 나쁘지 않은데 우선 선호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